안녕하십니까, 천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천공TV는요 이별을 당하신 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제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 실용적인 기술적 조언을 드리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유튜버들과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여러분, 저한테 구독을 해주셔서 저한테 동기부여를 주세요. 최근에 좀 구독이 안 되고 제가 좀 동기부여를 못 받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발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분을 찬 X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물론 이별에 관한 비밀이죠.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이 비밀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한 이별이 100% 확신에 차서 한 이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별은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여러분이 그 실수를 확신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이 자꾸 막 재해를 위해서 막 시도를 하잖아. 인간은 통제력에 대한 욕망이 있어. 내가 어떤 지금 손실감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 만약에 도둑을 맞았어. 물건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을 하죠. 찾으려고. 똑같아.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린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잃어버렸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비이성적으로 감정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합니다. 즉 매달리는 거죠. 역시 효과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굉장히 격정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 즉 매달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는 그들이 한 실수적인 이별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로 만든 사람은 누구냐? 당신들이야. 당신들이 이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별을 당했을 때 첫 번부터 그냥 노 컨택을 들어가든지 부메랑 테크닉 같이 그래 좋다 헤어지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95% 재해가 된다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이건 연구조사도 있고 통계도 있다고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별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자기한테도 굉장한 손실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죠.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있는 것이 너무나 지금 불행하다는 것도 아니야. 굉장히 답답하거나 뭔가 좀 기분이 아니야. 사람은 감정적으로 많은 결정을 해. 남자든 여자든.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사귀는 게 찝찝해. 뭔가 좀 안 맞아. 그래서 이별한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상대가 노컨택을 때려오면 진행을 하면 그 강력한 파워, 친무이 가진 파워 때문에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실수였다라는 것을 느끼고 후회하는 순간이 와. 그렇습니다. 70%의 이별은 가짜입니다. 실수이거나 가짜이거나 테스트이거나 나머지 30%는 명백한 이별입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있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행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 이별일 수가 있죠. 그러나 대개는 아니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요. 그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그리워해. 왜? 여러분도 동방에 빛나는 별이었어.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 해야만이 그 상대는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거야. 침묵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separation anxiety란 집착적 attachment 이슈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누구나 홀로 남겨지는 거, 자기 혼자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죠. 인구 1000분의 1이야. 전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여튼 뭐 그렇다 하고, 자 봅시다. 이별이라는 것은 이별을 때린 사람은 자기가 이별 당할 거란 생각을 안 해. 이별을 당한 사람도 우리 구독자들만 힘들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해피한 이별의 안도의 스테이지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 같은 착각을 하죠.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이미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고 저의 구독자와 저와 상담한 사례인데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와 상담했던 분인데 이분의 프라이빗을 생각해서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이분이 헤어진 후에 굉장히 심각하게 상대 이성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상대 이성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이성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헤어짐을 당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껴서 이별은 너하고 당했지만 너하고 나하고 이제 남남이지만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해주고 이 이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은 사람도 자기가 그 남자 그 여자의 조심해야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선뜻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별 당한 사람은 사실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준 게 아니야. 조금이라도 이 사람 옆에 있어서 도와주면서 환심을 사서 재회를 성공하려는 어떤 기회를 삼으려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한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의 그 선택은 네가 어떤 책임감을 느껴서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니 내가 말리진 않겠다. 하지만 나라면 하지 않겠다 였어. 근데 도와주겠다 하니 이미 약속을 한 거고 상대도 그 약속을 수락한 상태니 일단은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도와준 이 행위를 일단은 끝내라. 하지만 절대로 만나면서 이별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말고 재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말고 매달리는 비슷한 언행은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 제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의 충고를 잘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했더니 상대 이성이 마음의 변화가 온 거야. 즉 이 차인 사람이 왜 차였냐면 너무 관계에 집착하고 닥달하고 질투하고 이 관계에 너무 집중하면 매력이 떨어져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분이야. 근데 상대 그 찬 사람이 자기 일을 도와주면서 책임감 있게 도와주면서 어떠한 그 개인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즉 이별과 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인간적으로 좀 문이 열렸던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랍니다. 내가 만약에 너와 다시 사귄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차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야 물론 좋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자,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찼을 때는 상당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단호했단 말이야. 나 너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다시는 나 만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찬 사람을 이런 식으로 뭐랄까 아무런 보상 없이 불교용어로 얘기하면 보시 정신으로 아무런 그 리턴을 원하지 않고 깔끔하게 도와주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이 열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사람 이별이라는 것이 확신에 차서 이별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금방 이렇게 마음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착을 안 보여야만이 상대방 이성이 마음이 열리고 재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나중에 어떻게 됐냐? 나중에 재회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한 과정이 생겼다. 만약 여러분이 헤어진 후에 상대 X가 너하고 다시 사귀는 것이 어쩔지 모르겠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 나랑 같이 다시 사귀자면 너 사귈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귄다. 그래도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단호하게 나는 더 이상 너하고 안 사귄다 해서 아직은 나는 모르겠다. 사귈지 말지. 이거는 거의 사귀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집착하고 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100% 확실한 답을 줘라. 모르겠다가 뭐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보채면 안 된다고. 오케이? 계속 그런 식으로 약간의 친구 관계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하고 그 상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수동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재해가 됐어. 작년 이맘때나 작년 12월 달쯤 생겼던 어떤 사건에 바탕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보여주는 어떤 그 침묵, 이 power of silence, 이 no contact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4학년 때
저보다 나이가 10살 어린 대만에서 온 유학생 여자를 사귄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속된 얘기로 어프로치를 해갖고 사귀었어. 여자가 상당히 뭐 섹시한 여성이었어. 멋있고 키도 크고. 근데 운이 좋게 이 여자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굉장히 코드가 잘 맞고 서로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둘이 좋은 건 좋았는데 여자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개인적인 얘기는 제가 할 수 없고. 하여튼 제가 이별을 고했는데 그 여성분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그게 없었어. 소위 말하는 노컨택을 한 거야. 노컨택을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 여자하고는 한 번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제가 15년간 못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도.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 여성하고는 2달, 3달도 안 돼서 이별을 후회 오고 다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 하고 여러분의 노컨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최근에 제외하신 분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